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델프베드 구술 2-1강입니다.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수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죠?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환경오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자주 나오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된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오염, 환경파괴,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전 영역에 걸쳐서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환경파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통 도입부가 시작이 되고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는 또 워낙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음식물 낭비라던가 아니면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해서 그걸 통한 그 쓰레기가 굉장히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쓰레기 이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무단 배출하는 경우도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보면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아주 그 시스템화되지 않은 국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쓰레기 분리배출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하죠.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적은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떤 CO2 이산화탄소라던가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돼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게 거의 사슬처럼 연관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우리 오늘은 조금 더 단순하게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원인이 있으면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쓰레기를 처리할 그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돼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립을 많이 하는데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립지,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유해가스가 발생을 하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온실가스라던가 CO2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쓰레기를 이제 또 태우면 거기에 관련된 유해가스가 발생돼서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또 언급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매립밖에 없는데 이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땅과 그다음에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점으로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문제점들을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추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결책으로는 뭐가 있냐? 우리가 지금 원인으로 잡은 것이 이제 쓰레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와 관련된 해결책을 잡아보자면 이제 분리배출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로 나온 것들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 골라내서 재활용과 재사용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회용품의 사용을 애시당초 좀 줄여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식물 낭비. 얘는 또 뭐랑 나중에 연관이 되냐면 이 식량 문제, 식량 안보하고도 또 연관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워낙 풍족하게, 영양이 풍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낭비해서 그것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점점 더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죠?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음식물을 낭비를 줄이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자 동시에 환경을 또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플러스 환경오염은 그 갈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환경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CO2와 온실가스,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와 관련을 한다면 그 갈래가 또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 나눠질 수 있겠죠. 환경은 워낙 언급이 많이 되는 주제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그 갈래별로 다 아이디어를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키워드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은 le doggy-bag recommandé dans les restaurants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뭐예요? 도기백이 recommandé 추천됩니다. 어디에서? dans les restaurangs에서, 레스토랑에서, 그죠? 자, 도기백은 영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매로 처리가 됐습니다. 내용 읽어볼게요. Plus la peine de se forcer à finir ses plats au restaurant par peur d'avoir les yeux plus gros que le ventre예요. 그죠? plus la peine,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ne plus,의 그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se forcer à finir ses plats. 자신의 음식을 끝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왜요?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끝내려고 하냐면 par d'avoir eu les yeux plus gros que le ventre. 자, avoir les yeux plus gros que ventre는 사실 하나의 표현이에요. 프랑스 표현인데요. 아이고, 프랑스 표현인데, 눈보다, 그죠? 눈이 배보다 더 크다. 그 뭐예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이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야망이 굉장히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야망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꾸미기 위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정말로 내가 내 배보다 큰 눈이 있다. 즉, 내가 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시켜서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보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이 시켰다는 그런 두려움에 음식을 다 먹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Afin de lutter contre le gaspillage alimentaire. gaspillage alimentaires,가 바로 이제 음식물 낭비죠. 그죠? 얘를 없애기 위해서 il est fortement recommandé. 아주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어요. 뭐가? de proposer à leurs clients de doggy-bag이에요. 도기백을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이 레스토라테어니까 뭐예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면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 주인들에게 더 많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레스토랑 주인들이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음식을 남겼을 때 이 도기백에 싸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pour qu'ils puissent repartir.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avec ce qu'ils ont laissé. 그들이 남긴 것을 가지고 다시 떠나가는 것. 고객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어디로? 집으로. 그렇죠? 자신의 그릇에 남긴 음식들을 다시 싸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Si les doggy-bags sont très répandus dans les pays anglo-saxons이에요. anglo-saxon 어디예요? 앵글로색슨족의 국가, 미국이죠. 자, 미국에서는 굉장히 répandu, 아주 많이 만연해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les français ne sont pas coutumiers du fait d'emporter leur reste요. coutumier는 뭐예요? 저기 coutume이라는 단어가 있죠. 관습이에요. 그죠? 이 관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자신들이 남긴 음식을 다시 싸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즉,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하다. 이거죠. à tel point que 그런 만큼 en Rhône-Alpes, 그러니까 론알프스 지역에서 la 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야, 여기까지가 기관의 이름이에요. 지금 보니까 문장 중간에 갑자기 대문자가 나오면 뭐예요? 고유명사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direction régional을 약간 이게 그런 국가기관과 관련돼서는 무슨 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역청이에요. 음식이고 음식, 농업, 그 다음에 산림, 청이겠네요. 그죠? 어쨌든 국가기관이. a mis en place une nouvelle appellation. 새로운 상어, 이거는 appellation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호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슬로건도 만들었어요. pour démocratiser cette pratique. 이 관습을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Le doggy-bag s'appelle désormais le gourmet-bag. 고메백으로 불린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기백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고메백이라는 표현으로 만든 거죠. Elle message. 그 메시지는 다시 말해서 c'est si bon, je finis à la maison. 이게 너무 맛있어서 나는 이걸 집에 가서 다 마저 먹는다. 너무 맛있어서 집에 가서도 또 먹고 싶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도기백이 아니라 고메백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Une image plus positive.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죠. 그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가져간다는 거는. 그래서 les France 사람들이 ayant peur de paraître avare예요. 자, avare는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딱 구두쇠예요. 되게 막 그 수전노처럼 굉장히 인색하게 뭘 아끼는 사람을 아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음식 막 싸가고 이러면 되게 구두쇠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이 고메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S'ils avaient à demander à leur restaurateur d'emporter le reste. 걔네가 만약에 그 남은 음식을 이 레스토랑 운영자의 그 레스토랑 주인한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무 구두쇠처럼 보일까봐 무서워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고메백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남기면 다 버리게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남긴 음식을 싸가도록 하는 그런 우리 방법을 한번 사용해보자. 프랑스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사용해보자 라는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요약할 때 요 내용을 이제 잘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우리가 구조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구조를 짜볼게요. 자, 보면 선택기사 요약. 내가 선택한 기사 요약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의견을 이제 도입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보통 뭐 정해져 있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전개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내가 선택한 기사는 뭐뭐이다. 그 제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첫 번째 문장은 거의 형식을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문장 써서 요약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음식물 낭비가 현대사회에서 너무 큰 문제다. 음식물 낭비를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봐서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도입부. 그 다음에 왜 음식물 낭비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지. 그죠?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또 제가 꼽은 원인은 이거예요. 일단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비단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마트에서도 그죠? 너무 유통기한이 짧게 잡으니까 이게 지나면 상한 줄 알고 버리는 게 문제죠. 그죠? 그 다음 판매시 포장 단위가 너무 크다. 이건 뭐예요?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많은데 막 그 하이퍼마켓 같은 데 가면 엄청 크게 막 1kg, 2kg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먹고 남은 거는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이건 뭐예요? 그런 이제 마트에서 판매를 하려면 꼭 이제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크기도 크고, 이런 이제 뭐 특히 과일 같은 거는 그런 걸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는 못생긴 과일들은 이제 버려지게 되죠. 요즘은 이런 이제 못난이 과일들을 모아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마트에서는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잡는다. 그럼 나머지들은 사실 소비가 안 되면 버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플러스 우리가 이미 기사에서 그죠? 이 레스토랑에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도기백이다라고 이제 구매백이다라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밑에서 언급을 해줄 거예요. 특히나 플러스 레스토랑 같은 데서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시작과 마무리를 약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중간 부분에 약간 조금 내가 기사에서 읽은 부분이 너무 이제 한정적이라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이 내용의 통일성을 맞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에 나왔던 그 주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범주를 넓혀서 가고 싶다고 한다면 범위를 넓혀서 갔다가 그다음에 결론에서 다시 마무리를 잘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우리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표현 같이 볼게요. 자, 이제 예시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범답안 보면서 예시를 제시하면 되게 엑스포제 길이가 늘어나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시를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 오늘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런 거죠. Par exemple 이렇게 해서 붙였을 거예요. Par exemple를 해서 뭐 A 이렇게 붙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야 시노님 전쟁이라고 했죠. 배두는. 그래서 꼭 par exemple만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예시를 드는 표현들을 한번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par exemple le gaspillage alimentai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음식물 낭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접어줄 거고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또 뭐가 있냐면
Prenons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표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금방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gaspillage alimentaire, 음식물 낭비의 경우를 들어봅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par exemple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On peut mentionner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자, 이번에는 mentionner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gaspillage alimentaire의 경우를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이제 내용을 연결해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on peut prendre l'exemple de gaspillage alimentaire. 자, prendre l'exemple de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시를 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aspillage alimentaire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prendre le cas de거나 아니면 prendre l'exemple de거나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앞에 거는 좀 길이가 짧았죠.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가볼 거예요. 긴 걸로. 자, considérons par exemple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par exemple를 예시를 이렇게 가로쳐 보면 considérer le cas d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nsidérons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해도 되지만 여기 중간에 par exemple가 들어가면 예시로 이걸 고려해 봅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si on prend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on s'aperçoit que 라고 해서 여기는 뒤에 on s'aperçoit que 주어 동사가 하나 더 추가됐죠. 얘가 통째로 한 문장을 이루어요. 우리가 만약에 gaspillage alimentaire의 예시를 든다면 우리는 그 이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qu'il est un problème grave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붙였다고 치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 지금 세트는 여러분들이 딱 요 굵은 글씨로 써져 있는 구문만 외우시면 안 돼요. 지금 굵은 글씨가 아닌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제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굵은 글씨만 외우시게 되는데 이렇게 굵은 글씨만 외우게 되면 나중에 막상 쓰려고 그럴 때 이렇게 연결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부분의 단어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만 조금 바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통째로 외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3번. L'exemple le plus significatif nous est fourni par le gaspillage alimentaire.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상징적인 예시는 우리에게 주어져요. 뭐를 통해서? Le gaspillage alimentaire를 통해서. 즉, 가장 상징적인 예시는 gaspillage alimentaire,입니다. 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수동태가 들어가면서 fourni par가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스타일이 들어간 문장이 됐죠. 그 다음, l'exemple de gaspillage alimentaire confirme cette situation. 자, 요것도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음식물 낭비의 예시는 우리에게 이 현재 상황을 확인해 줍니다. 이 현재 상황이 실제로 있는 일이라고 확언해 줍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이 부분만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주제에서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Considérons par exemple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2번. Si l'on prend le cas de gaspillage alimentaire, on s'aperçoit qu'il est un problème grave. 3번. L'exemple le plus significatif nous est fourni par le gaspillage alimentaire. 4번. L'exemple de gaspillage alimentaire confirme cette situation.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제가 구술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거의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많이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틀리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엔 더 길어졌죠. 그죠? 이번에도 이제 예시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앞에 한 번씩 끊고 통째로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1번 볼까요? Quant à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c'est un autre problème grave예요. 그럼 뭐예요? 뭐뭐로서는 이런 뜻이에요. quant는. 그래서 이 produits jetable가 바로 그 일회용품이거든요.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뜻이에요.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빠가이에요. 이건 뭐 너무 쉽죠.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 이렇게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떤 표현을 썼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데 단어가 조금씩 달라져요. 동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주어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죠. 계속. À propos de la pollution. 그죠? À propos de la pollution 뭐예요? 이 오염과 관련해서는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오염과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sur un autre plan. 또 다른 계획에서 봤을 때 뭐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가 est aussi un autre problème이에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와 관련해서는? 오염과 관련해서는 이겠죠, 그죠? 그 다음 concernant, 이거는 자주 쓰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concernant A 또는 en ce qui concerne A죠, 그죠? 그럼 여기서 예문 만들면 concernant la pollution, 오염과 관련해서는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이에요. 그죠? 이 일회용품 사용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자, concernant 대신에 en ce qui concerne la pollution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약간씩 문장의 구성이 달라졌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껑따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걸 통째로 다 외워야 돼요.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1번 Quant à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c'est un autre problème grave. 2번 Par ailleurs,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 3번 À propos de la pollution,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 4번 Sur notre plan,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 자, 그다음 5번 마지막 Concernant la pollution ou alors En ce qui concerne la pollution, l'utilisation des produits jetables est aussi un autre problème. 자, 이렇게까지 봤네요. 자, 여러분들 이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술시험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계속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오늘 봤던 환경오염 문제, 모범 답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표현들 여러분들 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연습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À la prochaine!